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스위칠리입니다. 삼국지와 더불어 유명한 중국 역사서인 초안지를 아시나요? 초안지에서 유방과 항우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유방의 아내이자 한나라의 태우인 여태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우는 성은 여, 이름은 치로, 여치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인 여공이 지나가다 동네 건달 유방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아, 저놈 황제가 될 상이구만 하면서 냅다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때 당시 유방은 부인과 자식이 있었고 정말 백수 건달이 따로 없었는데 여공은 어떻게 황제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주변의 평판으로 봤을 때는 유방은 신분고하를 떠나 두루 잘 어울리고 성격이 밝고 활발했다고 합니다. 성격 좋은 건달 느낌이 아주 강하네요. 혼인한 이후 여친은 이 유방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내조를 합니다. 유방 대신해서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갖은 고초를 당했지만 유방의 거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또 유방이 팽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는 상대 진영인 항우에게 수년간 포로 생활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조가 통했는지 유방은 한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태우는 포로 생활과 옥살이 등 갖은 고초를 겪어서인지 인간의 뭔가가 망가져버린 여태우로 각성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숙청을 해버리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 수도 있지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여태우뿐만은 아니었어요. 황제가 된 유방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도 좀 챙기려고 하는데 개국 공신들이 한 자리씩 다 해먹고 있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이 개국 공신들을 제후왕이라고 지역의 왕처럼 살고 있었는데 유방은 얘네들을 죽이지는 않고 직위만 뺏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최대한 목숨을 살려주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여태우는 참지 않지. 가장 먼저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 위협이 되는 개국공신인 한신, 팽월, 경포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각각 제후의 왕으로 임명되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태우는 한신을 연회에 초대한 뒤 재판 없이 바로 사형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 한신의 3조까지 멸해버립니다. 그 후 항우를 꺾는데 큰 공을 세웠던 팽월을 숙청한 일화가 유명한데 한나라가 세워지고 몇 년 뒤 반란이 일어났고 그때 유방이 팽월한테 야, 좀 병사 좀 데리고 와. 팽월이 유방한테 저 아파서 병사랑 장수 몇 명 보낼게요. 아니 이 새끼가 황제가 말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너 당장 튀어와. 유방이 화가 난 것을 알고 가서 사죄를 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이미 안 가서 화가 났는데 간다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참에 반란이나 일으키자고 부추깁니다. 그러자 팽월은 반란까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며 그냥 아프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가만히 아무 반응 없는 행동을 본 유방은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팽월의 부하 하나가 팽월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 부하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유방을 찾아가 팽월이 반란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팽월은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고 반란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방은 팽월을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직위만 빼앗고 먼 촉당으로 귀향을 보냈죠. 잘 갔으면 좋았겠지만 귀향을 가는 길에 여태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태우는 죄를 사면시켜주겠다고 팽월을 데리고 다시 유방에게 갑니다. 그러고는 위험이 될 수 있는 자를 왜 살려보내냐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처형합니다. 이후에 여태우의 행동이 정말 끔찍한데요. 팽월의 시체를 조각내어서 소금에 절입니다. 사람으로 젓갈을 담궈서 그 살덩이를 각지의 제후들에게 보냈죠. 너네 반란 꾀하면 인간 젓갈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요. 이때부터 슬슬 악녀의 조짐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유방에게는 여태우 말고도 많은 후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은 척부인이었는데 전쟁터에도 데려갈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척부인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착봉해달라고 유방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정실 부인인 여태우의 아들이 당연히 태자의 자리에 올라야 마땅하지만 유방은 척부인의 의견을 듣고 태자로 세우려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유방은 여태우의 아들 유영을 태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유방이 황제에 오른 지 12년 만에 죽었습니다. 여태우의 아들이 황제가 되고 여태우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권력도 갖췄겠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부터 눈엣 가시였던 척부인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척부인을 감옥에다가 감금시키고 머리를 죄다 밀어버립니다. 목, 발에 칼을 차게 한 다음 하루 종일 쌀을 찢게 하는 형벌을 내렸어요. 이렇게 가둬놨는데도 걸리는 건 척부인의 아들, 현재 먼 땅의 왕으로 일하고 있는 유여이였습니다. 그래서 13살밖에 안 된 유여이를 궁으로 불러 독살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척부인에게 보여주며 조롱합니다. 와, 저건 정말 사탄도 울고 가겠네요. 거기서 그치면 중국 3대 악녀가 아니죠. 상심에 잠긴 척부인을 감옥에 던져 넣어 죄수들로 하여금 강간을 하게 합니다. 그런 끔찍한 시간을 겪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미 인간의 어느 기점을 넘어버린 여태우인 것 같네요. 그 후 눈을 뽑아내고 팔다리를 자르고 혀를 잘라 벙어리로 만든 뒤 귀에 유황을 부어버려 귀머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꿈틀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척부인을 돼지우리에 넣어 오물을 먹게끔 합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팔다리 없이 오직 머리와 몸뚱이만 남아 당시 뒷간으로 쓰이던 돼지우리에서 꿈틀거리며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죠. 이 참혹한 광경을 여태우는 자신의 아들 효혜제를 비롯한 대신들에게 반강제로 보여줍니다. 효혜제는 이 사건 이후 충격을 받고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소자는 태우의 아들로서 다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여색에 빠져 정무를 방치하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병사합니다. 그러자 여태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사를 돌보며 실권을 장악했는데 황제도 자신의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유방의 아들들 중 반 이상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피로 물든 역사를 만든 악녀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생각과는 다르게 누구에게 처형당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여태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